갑시다. 첫 번째는 요 옆에다가, 첫 번째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읍시다. 요거 적으시고, 오케이? 요거 적으시고, 이렇게 합시다. 동사는 앞을 봐라. 접속사는 뒤를 봐라. 됐죠? 연우야,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동사는 앞을 봐라. 그래서 수와 태를 맞춰라. 접속사는 뒤를 봐라. 하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3개. 뭐? which what? 요거죠. 됐어? 그렇게 본다면 정답이 여기죠. 됐습니까? which what은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 뒤에 보니까 Van Gogh spent his later years 이렇게요. 빠진 거 있다 없다? 그래서 where. 됐죠? 다른 건 됐고요. 두 번째 2번 괜찮죠? 괜찮아요. 이니시도 괜찮습니다. 됐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공식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기 봅시다. While his life of 37 years, he created more than 900 paintings and around 300 of them feature mostly yellow. 동사 지금 2개. 동사가 2개면 접사가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씨. 근데 지금 봐봐. 여기 and 있죠? 이게 왜 나온 거야 이거 지금? 게다가 요 while 뒤에 주어 동사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바꿔 써야 돼? 여기를 during으로 바꿔 써야지. 괜찮아? 근데 여기는 괜찮지. 그지? 왜냐면 우리 본문에 교과서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교과서 본문에는 around 300 of which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접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괜찮은 겁니다. 됐죠? 저 앞에가 틀린 거예요. 이 부분 일부러 냈습니다.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어디 틀렸어요? 위치. 마찬가지로 위치. 맞아요. 이 위치를 보니까 위치 좀 빠지면서 있어야 되는데 This combination of colors serve to emphasize its joy conveyed 이렇게요. 됐니? 그럼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뭘로 바꿀까요? and. 이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수식이 아니야. 앞에 거 수식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and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딴 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저는 사실 위치만 틀렸다 하기. 원래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being conveyed라고 돼 있었죠. 근데 원래는 being이란 단어가 있지만 일단 ing니까 시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 비동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안 써도 돼. 그냥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지?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면 자, 찾아. 어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볼게. His is blue was an expression of how much he missed the place he grew up. 이렇게요. 동사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 how much 하나. 또 하나 어디 있어요? place. 숨어 있죠. 어디에 숨어 있어? 명사, 동사.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대시 있어야 되는데 이 대신 정체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위해서 목조가 빠져 있어야 되죠. 그로업은 자동사야. 그럼 뭐 있어야 돼? 마지막에 in이 있어야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where를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 현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여기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부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제너럴한 단어가 나왔을 때만 보통 생략을 하고요. 특정 장소가 나왔을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다. 됐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 주성, 눈 떠. 명사, 동사가 됐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그거 찾으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다음 가죠. 5번입니다. 5번 어때요? 쉬워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네. 문제 있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페인티드. 어디? 페인티드. 그렇죠. and가 등 위 접속사라서 stand and paint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여기가 위치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아까 잠깐 그 본문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자꾸만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꾸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일부러 냈습니다. 어디? 익스프레스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됐죠? 7번으로 갈게요. 아까 4번에서 외열 생략됐다 보는 건 좀 더 어색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현표한테도 말했던 건데 봐봐. 아까 현표도 말했었고 지금 형준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꼭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만 봐야 됩니까?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지 민준아, 그지? 이걸 뭐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하고 고찰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과연 이것은 귀신 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 다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로업 이라는 표현이 자동사인 건 나도 안다. 그러니까 빠진 명사는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는 아닐지라도 여기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면 안 되냐.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관계 부사도 생략이 가능한다고 하던데 그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둘 다. 나의 대답은 이건 아무 때나 막 생략하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제너럴한 단어가 나왔을 때 N은 생략을 하지만 특정 장소일 땐 생략을 안 한다라고 내가 대답을 한 거야. 이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말을 해주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hometown is the place.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는 is a place where someone was born. 누군가가 태어난 장소를 이제 고향이라 부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the place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아니잖아. 그냥 누군가가 태어난 그런 곳이 고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선 제너럴한 거니까 이때는 생략을 한다고. 여기를 생략해도 되고. 이해돼? 이렇게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제너럴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원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수원 있잖아. 내가 태어난 수원이라는 곳은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말했을 때 요건 특정한 장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where는 생략을 해, 안 해? 생략을 안 한다고. 이해돼요? 아무 때나 생략을 하진 않는다고. 그냥 살리는 게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니까 생략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어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근데 반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이기만 하면 그냥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시 갈게. 7번입니다. 7번은 어때요? 7번도 전형적으로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 오케이? 전형적으로. 왜냐하면 앞에 스트레스한 동사가 나왔잖아. 아니 근데 emphasize가 또 그냥 또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바꿔 써야 돼? 분사구문 emphasizing 이라고 바꿔 써야지.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야지. 강조하면서 이렇게요. 됐니? 뒤에는 어때요? 괜찮죠. 뒤에는 괜찮습니다. 오 근데 여기 웬 뒤에 이렇게 이거 분사구문이라서 negotiating, making 이렇게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죠? 다음 8번입니다. 8번 보니까 many psychologists have held strongly to the belief what the key to address negative health habits is to change behavior. 이라 썼는데 머릿속에 뭐? which what. which what은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 됐죠? the key is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다. 그럼 뭘 썼어야 돼? that을 썼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the key to에서 to는 뭐다? 전치사, 무조건 전치사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addressing 이라는 ing를 써주시는 것이 맞다. 네. 여기서 네. what 쓰이는 게 맞지 않나요? 방금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해석이
와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해서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야, 찬혁아. 찬혁이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봐봐 찬혁아, 이렇게 말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영어로 써 있는 것의 문법을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글로 해석한 다음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는 영어 문법에 맞춰야 되고 한글은 한글 문법에 맞춰야 되는 건데 얘를 본 다음에 얘로 문제를 풀겠다? 그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으로 먼저 들이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케이? 문법성을 따지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찬영, 이게 궁금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what은 명사 없고 내가 명사여야 되죠. 게다가 얘는 명사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 선에서 빌프까지 있고요. 오케이? 어떻게 해도 what은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 9번으로 갈게요. 9번 보니까 찾아. 어디? 컴바인. 아니, 힐링이잖아. 콤비. 바보. 내가 미안해. 바보 아니야. 문제를 냈는데 잘못 냈네요. 컴바인드. 얘도 사실 이거죠.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나왔죠. 동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 나오면 안 돼서 이런 멍충이 문제를 잘못 냈네요. 이렇게 combined라는 과거 분사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겁니다. 됐어요? 또 한 가지 틀린 데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이거 요번 그 중간고사 때도 나왔잖아요. 그죠? 대명사는 선인사, 대명사는 선인사. 원이 아니라 원치가 돼야 된다. 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과서 본문이랑 제가 살짝 장난쳐서 바꾼 거는 to change. 허나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랑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민영아, 그래도 손톱 다 뽑아버릴지도 몰라요. 조심해. 자, 10번 보니까 민영 틀린 부분 찾으세요. 어디? 10번은요. 거기. 그죠, 거기. 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텔즈. 자, 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요? 있어. successful. 리. 리자 돼야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다음에 11번으로 갑시다. 11번을 보니까 안 내려가네. 11번 보니까 어휴, 왜 이렇게 길어? 길지만 길수록, 이렇게 길수록 뭘 따져야 되냐면 주어 동사의 수위를 말이 왜 이래? 잘 따져 주셔야 돼. 누가 주어야? All phases of body development from embryo to adult 끊어 주시면 누가 동사입니까? all phases. exhibit가 동사가 되는 거죠. All phases가 복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됐어야 돼? Random activities at cellular level and body formation depends on blah blah blah. 됐죠? 쭈루룩 갔는데 잠깐만 여기서 generating 이렇게 나왔잖아. ing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명사가 되든지 형용사가 되든지. 명사 자리가 아니야. 앞에 명사 있으니까 수식입니다. 그 가능성이 생성합니까? 가능성을 생성합니까? 가능성 2. 을. 수동이네요. 과거분사 generated by these activities. 됐죠? coupled with 이건 괜찮죠? 함께 묶인다라는 거니까요. 됐죠? 또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which satisfy라고 썼는데 잠깐만, 이런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복수네요. satisfy라고 복수형 동사를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쪽에 셀렉션을 그냥 받으면 어디요? 저쪽 위치 쪽에 셀렉션을 받으면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되면 이제 그 채택 과정이 이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원칙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채택하는 거죠. 오케이? 아까 우리 내용으로 보자면. 오케이?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번. 틀린 거 고르세요. become이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데이터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요. 데이텀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데이텀은 단수고 데이터는 복수예요. 미디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미디어가 복수고 미디엄이 단수. 미디엄이 단수고 미디어가 복수입니다. 데이텀이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입니다. 피나메너가 복수고요. 피나메넌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넘어온 단어들인데 이렇게 끝에 A로 끝나서 복수형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하고 둘 다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복수로 받아주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collected in large data repository become data tomb 뒤에 쭈루룩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12번은 틀린 문장이 없습니다. 맞는 겁니다. 됐을까요? 답 좀 맞춰볼게요. 야 맞다. 잠깐만 이거 하나 물어보자. 실제 그 고난도 모의사가 짝수만 들어가는 게 맞아? 짝수만 제일 뒤에 어? 제일 뒤에 1, 2, 3이 그러니까 그게 짝수만 들어가는 게 맞아? 짝수만 들어가. 지금 애들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 근데 홀수 어. 따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들어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짝수가 들어가고 홀수 수업한 것도 들어간다고? 아니 좀 정확히 말해줘봐. 뭔데? 어리랑 그렇게 말하시 응응. 있잖아요. 응응응.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한 대로 나가고 응. 그러면 그 40번에 해당되는 그거 파트는 Q. 그게 그거는 그냥 짝수. 다 들. 아 Q도 짝수만 들어가고. 그리고 짝수 RS가 수업 시간에 한 대로 나가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는 뒤에 맨 뒤에 모의고 3개는 그것도 짝수로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 그래? 아니, 추석 지나고 나서 수업을 거의 안 해서 그런지 이게 밤마다 좀 말이 달라서 일단 그거 그러니까 교재는 Q도 짝수만 들어간다고요? Q도 다 넣었는데 그 교재가 지금 중간고사 때 줬던 거보다 교재가 좀 두껍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R, S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수업한 것만 시험번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다 넣어놨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빼는 형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가서 수업한 다음에 교재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다 넣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거거든요. 좀 두꺼울 텐데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는 해설 자료를 이제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드릴게요. 오늘 아마 끝나고 나면 카톡으로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교재가 한 권이 더 나갈 겁니다. 하나가 더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지난번에 내신 대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여러 번 읽고 자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 다음 주 안에는 교재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문제 풀게요. 1번입니다. 내용 기억나시죠? 오케이? 요거 우리가 건강에 관련되는 습관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행동을 바꿔야죠. 근데 행동을 바꾸는 기제가 되는 건 뭡니까? imagery. 그래서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본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바뀌진 않는다. 또 다른 전략들이 합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바뀐다. 라는 거니까 저는 번입니까? mental imagery라고 하는 것은 얘가 하는 것은 is inhibit. inhibit가 무슨 뜻입니까? 방해하다, 금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하다.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금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hibit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인 거고요. 2번으로 갈게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이 내용 뭐였습니까?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죠. 근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blank brain activity. 뇌 활동을 우리가 보통 커먼 센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걸 증가시킨다라고 하지만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사람들이 브레인 이미징을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뇌 활동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낫이 있으니까 증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거 들어가야 돼? 일단 reduce는 지웁시다. 4번, 5번 지워주시고 enhance랑 increase랑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rather 그보다는 it leads to decreased 감소시킵니다. 이것을요. 어떤 걸요? time, efficiency, potential. 왜 efficiency를 써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잠재분이 지금 그런 줄 알아요.
뭐 이거는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과업을 짧은 시간이면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과업을 오랜 시간이 걸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을 써주는 겁니다. 됐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은 지침추론이니까 정답 바로 할게요. 정답 2번입니다. 이건 좀 쉬웠죠. 다음 3번으로, 다음 거 4번으로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보량이 너무 많다. 처리가 안 된다. 뭐 때문에 도구가 없다. 이렇게 쭈루룩 이야기가 되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죠. 됐죠? 다음에 5번은 문법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내용이 요 내용이 좀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 내용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딱 세 단어 기억해라. 첫 번째 뭐였어요? 랜덤한 variation. 랜덤 variation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는 랜덤 해야 되고요. 두 번째요. non-random selection. selection에서는 non-random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variability. structural richness와 variability가 동의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정보가. 어디에서 채택됩니까? 채택이 되는 과정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positionally.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봐. A라는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A, B, C, D, E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 A, B, C, D, E가 막 생각해가지고 나는 뇌세포니까 뇌로 가야지. 나는 심장세포니까 심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고요. 얘네들은 분열은 막 돼서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그 위치에 가서, 뇌에 가서 너는 뇌세포가 맞구나, 채택. 넌 아니야, 꺼져. eliminate.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선택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요거 혹시라도 지금 말하는 거 그래 완전히 막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꼭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지문 중요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주제가 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보니까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그래서 육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음에 7번입니다. 요거는 좀 쉽게 냈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안 읽었던 거 풀면 되고 8번은 5번입니다. 그런데 9번을 보시면 9번 봐봐. 일부러 9번을 냈는데요.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7번 지문을 확대시킨 게 얘입니다. 아시겠죠? 요번에 학교에서도 약간 뭐야 이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중간중간에 우리 테스트를 보면서 지문을 좀 변형시키고 이것저것 좀 추가한 지문들로 시험을 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외부 지문도 이렇게 관련되는 외부 지문을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 정답 번입니까? 정답은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냐면 잠깐만 여기서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C 부분을 보면 C 부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엠퍼시의 종류가 두 가지다. 어떻게? Cognitive empathy라는 것이 있고 Affective empathy라는 것이 있다. 맞니? 그런 다음에 B를 보니까 B에서 These different meaning of empathy라고 나오죠. 여기서 These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이 These가 나오는 순간에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되고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게 누굴 말하는 거야? 얘잖아. C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B랑 C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C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몇 번을 지워야 돼? B, C를 지워야죠. B, C 지우니까 몇 번 지웁니까? B, C 지우면 1번 지우세요. 2번 지우세요. 3번 지우세요.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4번, 5번 둘 중 하나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A가 어디에 나오냐? 근데 A는 지금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거 잘해가지고 잘 나갔어. 결국 결과적으로 엠퍼티가 있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A가 결론이잖아. 뒤로 가야죠. 됐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5번 되겠죠. 됐죠? 다시 봐봐. 혹시라도 여기 보세요. 혹시라도 요거 틀린 사람들은 요번에도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때도 시험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첫 문장 띡 보고 그거네. 안 읽고 문제 보고 안 된다니까. 이거 우리 아까 내가 사실 유빈이한테 잠깐 말했었는데
빨리 풀기 대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막 빨리 풀어가지고 나 1등 이거 할 거야. 아니라니까. 읽어야지. 지문을 당연히 읽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가지 마시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문제풀이 할 때는 내가 첫 문장 읽고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지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 우리가 수업을 다 했으니까,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 가서 시험 보면서도 그거 하고 바로 덤벼들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읽으셨어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연습을 요번에 좀 할게요. 됐죠? 요거 혹시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용의 흐름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단서를 찾으시라. 매번 말했잖아. 순서랑 위치 정하실 때는 단서를 찾으시고 그 단서에 맞추시는 거다. 됐죠? 이런 거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그 뒤에 문제부터가 교과서 문제 3과 문제 좀 있습니다. 정답 바로 할게요. 10번 몇 번입니까?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요. 제목 쓰는 거죠? 5번입니다. 이거 주셨고요. 그 다음에 12번 어법상 어색한 건데요.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5번이죠. false에 밑줄 치세요. false에 밑줄 치시고, 얘가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false가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까 뭘 써야 돼? to 부정사를 썼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to see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겁니다. 됐죠? 다음 갈게요. 13번은 정답 4번이고요. 마지막 정답 맞출게요. 15번 미안해. 14번 4번 15번은 4번입니다. 되셨죠? 뒤에 교과서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됐죠? 자, 시간 좀 길게 해서 좀 힘들 텐데 한 가지만, 과제 부분이 오늘 좀 이따 검사하고 체크를 하고 할 텐데 내일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는 것 같지도 않게 강화도 왜 가는 거야? 아무튼 근데 가는데 가서 재밌게 노세요. 가서 재밌게 놀고 오늘까지는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목요일에 보충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까먹지 마시고 갔다 와서 수요일까지 편히 쉬어. 목요일부터는 다시 내달려야 돼. 우리 시험 그렇게 막 여유 있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알겠죠? 오케이? 조금만 힘내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문 하나만 하고 쉴게요. 하나만 하고 싶시다. 늘어지지 않게. 이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페이지 64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이거 하나만 하고 싶시다. 64 아니야? 몇 페이지야? 61이야? 61이래요. 69래요. 고난도 모의고사 2회입니다. 2회. 됐죠? 찾았어요? 69페이지에요.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좀만 합시다. 됐죠? 갑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야. 이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소재가 나오겠죠. 그럼 이 문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냐, 그걸 찾을 필요가 있는데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sweet fruit, grape and sweet fruit인데 사실 grape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sweet fruit,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말합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eating too much, 너무 많이 섭취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다가 for our brain, 우리 뇌에다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두 단어가 남아야죠. 어떤 거?
스윗 프루트. 즉 다시 말해서 당 섭취죠.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섭취라고 하진 않고요. too much라고, too many 있었죠.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배경 지식 하나만요. 우리 뇌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있잖아요. 해마가 어디 있습니까? 해마. 맞아요. 해마가 요 제일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해마가 뭐랑 관련됩니까? 맞아요. 해마는 히포캠퍼스라고 부르는데 해마가 기억력과 관련되는 기관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잠깐 다시 해마의 크기. 그럼 해마의 크기가 쪼그라들었어. 작아. 그러면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네, 부정적인 거겠죠. 오케이? 또 하나. 이렇게 우리 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쪼글쪼글하고 주름 잡힌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걸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콜텍스라고 불러요. 그걸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에 대한 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그냥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냥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뒤에 이런 말 나와요. A few large studies.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have helped. 도움을 주더라. To shed some ligh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의 불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게 된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완전히 파헤쳐진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빛을 비춰서 어두운 곳에다 불빛 비춰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잠깐만. 요거랑 관련해서 뭐 한 거야? 우리가 연구조사,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는데 거기서 in one,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을 해보니까 higher fruit intake in older, cognitively healthy adult. 이렇게요.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인지적으로 건강한, 인지적으로는 건강해요. 나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치매가 있거나 뭐 인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과일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was link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됐어요? 어머나, with less volume in the hippocampus. 히포캠퍼스가 해마입니다. 해마의 볼륨, 해마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실험은 어떤 것이냐면 나이는 좀 있는 상태에서 인지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야. 인지적으로는 건강한데 여기다가 당을 섭취를 많이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해마의 크기가 작아지더라. 해마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당연히. 기억력과 관련되는데 this finding, 잠깐 stop, 멈춰봐. 여기서 this finding에 밑줄 쳐주시고 이 발견, 잠깐만, 이 발견이 어떤 발견을 말합니까? 모범 작아진다.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이 지문 전체를 보면 실험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실험이 있고 another study, 또 다른 실험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놓고 띡 잘라놓고 요 문장이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서포팅이냐,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서포팅이냐, 막 섞여 있으면 그래 순서를 정해봐 라고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발견은 사실 되게 unusual합니다. 이상해요. 선뜻 그렇구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었는데 추석 때 너희 밥 먹고 나서 뭐 먹습니까? 과일 먹죠. 사과 먹고 배 먹죠. 달잖아. 거기 당 들었어요. 안 좋은 건 왜 먹었습니까?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린 먹잖아요. 근데 우린 흔히 잘 생각해봐. 사과 주스를 먹을래요? 사과를 먹을래요? 사과 주스. 그러면 오렌지 젤리를 먹을래요? 오렌지를 먹을래요? 우린 과일 있고 젤리를 봐봐. 근데 장우 잘 생각해봐. 장우는 난 젤리를 먹을 건데?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치? 우린 모두 보면서 장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저러니까 건강 상태가 저렇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케이? 다시 봐봐. 장우야 진담이야. 이 보면은 잘 봐봐. 잘 생각해. 들어봐. 과일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린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일 섭취는 건강이 좋아. 근데 지금 과일을 섭취하니까 해마이 크게 작아졌어.
이상하잖아. 그러니 요거 해마이크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unusual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가 되는 거죠. 뒤에 그 이유도 나옵니다. Since, 왜냐하면 people who eat more fruit,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usually display the benefit, 아니 장점이 있거든요. 비타민 섭취 많이 하면 감기도 예방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 Associated with the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과 관련되는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해마가 작아졌지? 인 거죠. 다시 unusual한 이유에 대해서도 필자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unusual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위치를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위치를. 그러나 별표는 쳐야겠죠? 그러나 근데 있잖아, 이 연구에서 마찬가지야. 이 연구가 어떤 연구를 말하는 거니? 첫 번째 연구를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연구 말하는 거야?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이 연구에서 이 researchers, 연구자들이 뭐 했냐? Isolated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 diet. 이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다 분류해 본 거야. 그래, 요거 먹고 요거 먹고. 근데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부족한 걸 여기서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 건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다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니까 발견한 건 이거야. 뭘 발견했냐? fruit,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일은 didn't seem,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to be doing their memory center. 잠깐만, memory centers, 이 memory center가 어디야? 해마를 말하는 거야. 이 해마라고 하는 애한테 any favor, 그 어떠한 호의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다시 however가 어디에 붙는 거야? 여기에 붙는 거다. 오케이? 과일은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니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마,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관련되는 기관인데 해마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favor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참고로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해석을 할 때 do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 이거 해석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Can you do me a favor? 당신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케이? 똑같잖아. To their memory centers favor, 이렇게요. 오케이? 얘한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뒤에 갈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험입니다. 됐니? 그런데 뭐 나왔어? Another study.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첫 번째 실험에서 두 번째 실험으로 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험이야. 됐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from the Mayo Clinic, 여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so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잠깐만, 비슷하대요. 비슷한 inverse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inverse relationship이라는 게 반대 관계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의 섭취와 뇌라고 하는 부분에서 inverse relationship이래. 그러면 얘를 많이 섭취했어. 그럼 같이 좋아져. 그럼 inverse가 아니죠. 많이 섭취했어. 낮아져. 이게 반비례 관계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대 관계라는 걸 또 찾아냈다. between 뭐 사이에서? fruit intake and volume of the cortex. 이 콜텍스가 피질, 아까 말했던 피질. 이 피질이 뭐야? 잘 모를까 봐 설명해 줄게. 피질이 뭐냐면 the large outer layer of the brain, 이 뇌의 겉에 겉을 싸고 있는 그걸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 부위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In the latter study, letter가 무슨 뜻이니? 후자란 뜻이야. 후자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은 noted that 이런 말을 합니다. excessive consumption, 이 excessive가 too many, 너무 많이 섭취한 거, 과도한 섭취라고 한 거, 당의 그 당이 많이 들은 과일,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망고 또는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애들은 may cause,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적을게. 두 번째 적을게. 결국 여기서
이 당이 많이 든 것, 당 섭취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피질, 콜텍스, 우리 피질 부분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확하게 problem이란 단어를 썼어. 보이시죠? 첫 번째 metabolic, 신진대사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cognitive, 인지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신진대사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 인지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거냐면 as 누구만큼이나 processed carbs. carbs는 밑에 나오죠.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공 탄수화물 있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은 거. 가공 탄수화물이 그런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됐죠? 잠깐만. 전형적으로 이거는 순서 잡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장 삽입도 염두해 주시고 순서랑 문장 삽입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잠깐 쉴게요. 어디? 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야, 너 여기다가 두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are이라고 쓸 거니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합니까? 승아! 좀 차려! 두랑 are 어떻게 문제 풉니까? 그렇지. 너 누구 대신 나왔니? 너 비동사를 대신하니? 아니면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 이렇게요. 잠깐만. 근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s 비교하고 있죠. 우리 비교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한 대상이 같아라. 비교한 주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한 주체가 어디 갔니? 여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그럼 비교한 대상도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누굴 대신하는 겁니까? caus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뭘 썼다? 조동사를 쓰는 것이 맞다. 됐어요? 문법 요거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라. 됐어요? 꼭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괜찮으신 분이니까. 됐죠?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짧다.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짧게 나오면 그 동네 어이 위험해. 위험해. 거기 되면 아까 잠들어 있던 승아, 멍 때리는 승일이, 함께 놀고 있는 루빈이,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이거 캡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내줄까? 난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알겠지? 봐. 아닌 척하고 있는 지역이 봐. 알겠지?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단어만 찾으면 돼요. 딱 두 단어. 뭐겠어? 인간은 확실성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확실성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핵심이겠어? 당연히 확실성이죠. 확실성. 오케이? disliking 봐봐. 이러한 선호, 확실성에 대한 선호라고 하는 것은 stem from. stem이 뭡니까? 줄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줄기가 나온 거니까 이유가 뭐냐면 근거야, 근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확실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our ancient ancestor. 잠깐만. 우리 고대의 선조 이야기 꺼내자마자 정유처럼 저게 털이나 뽑고 자빠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니까 조상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조상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우리는 진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찾겠다.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겠다. 이런 거야.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냐면 who needed to survive alongside saber-toothed tigers and poisonous berries. 우리 조상들은 이게 이빨 뻐드렁이 난 그 호랑이 있잖아. 그 호랑이나 아니면 독성이 있는 berry,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다고요. 됐어요? 이 호랑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편지를 전해줄지 아니면 이게 나를 물어 죽일지 어떻게 알아? 이 베리를 이 과실을 내가 먹어서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뒤에 our brains, 우리의 뇌가 evolve란 단어를 아예 썼죠. 영어에서 볼브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볼브는 돈다는 뜻이에요. 볼브가 돈다. 그래서 너 총 쏘는 게임 할 때 가운데 탄창이 돌아가는 총,
돌고 돌고 또 돌려. 다시 돌잖아. 리볼버. 이렇게 되고요. 아예 돌다가 원숭이에다 익스 밖으로 나왔어. 이볼브가 뭡니까? 그게 진화야. 됐죠? 아예 뒤집어 돌려버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리볼브. 그걸 혁신, 혁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볼브는 돈다는 뜻이야. 돈다. 그러면 여기서 이볼브니까 우리의 뇌가 진화했습니다. 진화해서 뭐 했니? To help us down to threat. 여기 해석 잘해야 돼. attend란 단어를 뭐 출석하다, 참석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attend를 타동사로 쓰면 출석하다, 참석하다라는 뜻이고요. attend to까지 쓰면 이건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다. 그래서 attention이란 단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위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keep away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remain alive afterward.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조상. 그러니까 진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해볼게. In fact, 조금 더 말해볼게. We learned that. 우리는 배웠습니다. The more. 잠깐만요. 밑줄 하나만 칠게. The more certain. 아시죠?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면 확실성을 가질수록 끊고 the better chance.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야? Making the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끊어지고 그런 다음에 Is this berry the same shape as the last time? 이거 내가 저번에 먹었던 그거랑 똑같은 모양인가? 크기는 똑같은가? 이런 고민들 해보는 거죠. 근데 모양이 달라. 불확실성이 생기죠. 먹으면 안 돼. 똑같다 생각. 만약에 I know for certain 확실하게 똑같은 종류고 크기도 똑같아 라고 하면 my brain will direct me to eat it. 먹어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I know it's safe. 안전하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확실성 이꼴 뭐가 돼? 안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확실한 건 안전한 거다. 그런데 and if I'm uncertain. 근데 내가 확실을 못해. 확신할 수 없어. 그러면 my brain will sound out a danger alert. 위험 신호를 막 보낸단 말이야. To protect me.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존과 관련된다고요. The dependence on certainty, 이 확실성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all those millennia ago,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확실성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ensure, 보장해 주었습니다. 뭘요? 우리의 생존을요. To the present day,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the danger alert system continue to protect us. 그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 줍니다. 생각해봐. 너희가 길을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어떤 낯선 아저씨가 처음 보는 브랜드의 음료수를 주면서 한잔 할래? 어떻게 할 겁니까? 건배 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음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단적인 예가 뭐냐면 잘 생각해봐.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 있어. 처음 가는 길. 갈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올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갈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죠. 왜요? 처음 가는 거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쓴 거야. 낯서니까. 돌아오는 길은 왜 짧게 느껴집니까?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가 뇌를 쓰지 않은 거야. 그러니 짧게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시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요. 다 생존과 관련되는 거라고. 됐죠? 뒤에 가보니까 This is achieved.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By our brain. Labeling new, vague and unpredictable. 잠깐만. new, vague, unpredictable. 불확실한 것들. 됐어요? 이 불확실한 것들, 얘네들한테 어떻게 표딱지를 붙입니까? As uncertain. 불확실이라고 표딱지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Our brain then generate sensation, thought, and action plan. 우리의 뇌가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열거니까 액션 플랜, 계획을 세웁니다. 아,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네. 이 과실을 먹어도 되겠네. 저 호랑이에게 내가 인사를 해도 되겠네. 아니면 튀어야겠네. 이런 액션 플랜을 주는 거죠. To keep us safe from the uncertain element. 이러한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And we live to see another day.
우리가 살아남아서 또 다른 날을 보게 되죠. 이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또 다른 날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생존하게 된다. survive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문을 보면 사실은 글이 뒤집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죠. 그냥 딱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 인간은 확실성을 선호한다. 왜?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딱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되게 쉬운 지문이라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딴 걸로 할게요. 요 지문 괜찮습니다. 요 지문. 자, 봐봐. 아, 맞다. 미안해.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 쏘리 미안해요. 봐봐. 봐봐요. 미안.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야 된다고. 그죠? 싸우면서 커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왜요? 왜 싸우면서 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희는 혹시 친구들이랑 주먹 쥐고 싸운 적 있어요? 주먹을 날려보고 내가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민성 있어요? 그러니까 민성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맞은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깝치다 맞았다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주먹 쥐고 싸워본 적 있어요? 실제로? 코피가 터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떼 시절에는 거의 야생이라서 내가 남중 나왔거든. 야생이야. 매일 싸워. 매일매일 싸우거든요. 근데 싸워봐야 돼. 왜 싸워봐야 되냐면 잘 생각해봐. 특히나 어린 시절에 4, 5살짜리 되는 미취학 아동들은 특히나 놀이를 많이 해봐야 되죠. 왜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노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막 옆에서 깔짝깔짝거려. 짜증나잖아. 어떻게 했냐면 아이씨 휙 밀었어. 얘가 자빠져요. 자빠지고 막 웁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우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울어. 왜 나도 울어요? 안 날려. 그렇죠. 면피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혼나지 않으려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한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부모가 말해준다고 어른들이 말해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거죠. 그 경험. 근데 우리가 매번 실제로 막 주먹 쥐고 싸워볼 수는 없잖아. 그 싸움의 형태를 갖는, 그 결투의 형태를 갖는 게 놀이입니다. 놀이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게 되고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거 하나야. 오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봐봐. 첫 번째, free play. 얘가 소재입니다. free play라는 것이 있어요. free play라고 하는 것은 is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that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 means.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냐면 that they are not helpless. 그들이 helpless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나친 일반화가 될 것 같아서 위험하긴 하지만 외동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외동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속성을 갖게 되냐면 외동인 아이는 철저하게 누구랑 같이 지내요? 부모랑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뭐 해주고 뭔가 명령하는 존재, 수직적 관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형제 자매가 있는 애들은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야. not helpless. 아이가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이거 해, 저거 해, 배고파, 밥 줘, 똥 쌌어, 치워줘. 다 해주잖아. 그럼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거야.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놀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려준다? 아이들이 not helpless, 무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뒤에 따라가 볼게. In play. 놀이를 하다 보면 away from 이게 중요한 거야. away from adult. 어른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 아이들끼리 있는 상황이 되면 children really do have really로 강조하고 do로 또 강조했어. 엄청나게 강조한 거야. 실제로 아이들이 뭘 갖게 됩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통제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can practice asserting it. 그것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assert라는 단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통제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in free play 또 나왔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머나 첫 번째 의사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내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도 합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애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놀아요? equal. 수평적 관계에서 놀이를 하게 됩니다. rather than 뒤에 거 버리겠습니다. 뭐가 아니라 obedient, 단순히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 rebellious subordinate 이렇게 나오는데 rebel이 뭡니까? rebel? 반역하다라는 뜻이야. rebellious니까 반역하고 개기는 거죠. 반역하고 개기는 subordinate, ord가 무슨 뜻이야? ord는 규칙과 질서라는 뜻이야. 질서의 sub 아래에 있는 거죠. 하급자, 아래 애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나 이거 싫어. 그럼 왜 개겨? 깝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친구들끼리는요. 서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소통을 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적이고 단순히 반역적인 하급자라기보다는 그거 말고 위계질서라기보다는 하이라키, 위계질서보다는 equal, 동등한 관계로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In active outdoor play, 특히나 밖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 참 재밌는데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does themselves, 자기 스스로에게 with moderate amount of fear,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합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아이들 놀이터에 풀어놓으면 특히 남자아이들 뭐 합니까? 기어 올라가죠. 막 기어 올라가. 막 기어 들어가. 부모들은 보죠. 왜 저러냐 저거. 근데 기어 올라가죠. 굳이 거기에 왜 올라가지?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합니까? 뛰어내려요. 왜 저러지? 그냥 뛰어내려요. 잘 생각해봐. 근데 얘가 막 올라가서 오줌 지릴 정도까지 기어 올라갑니까? 그냥 두면 지가 조금 올라가다 무서우면 지가 내려와요. 이해됩니까? 지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해? They thereby learn, 배우는 거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이런 게 있어. 소셜 플레이, 그러니까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 때 소셜 플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놀이할 건데 쪽수가 모자라. 쟤네가 한 명 많아. 우리 어떻게 할까? 좀 못하는 애 이렇게 껴가지고 깍두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규칙을 어겼어. 왜 그래? 싸우게 되겠죠. 싸움을 주먹 쥐고 합니까? 서로 또 협상 같은 거 하게 되겠죠. 뒤에 나오잖아. 협상도 하고요. How to please others.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막 이게 되게 기쁘게 해주고 나도 껴줘. 이런 거 한번 하겠지. And 그리고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놀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마무리. None of these lessons. 잠깐만. 요 문장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번에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These lessons. 이 모든 교훈들 중에서. 잠깐만. none이란 단어,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부정주어. 부정주어 어떻게 합니까? 부정주어는 부정문이라고 해서 이러한 규칙들 중에서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없어? Can be taught.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 뭘 통해서? Through verbal means.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 세미콜론 어떻게 읽기로 했어? 세미콜론 등 위 접속사를 읽기로 했어. 이거는 but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Not A, but B가 되는 거야. A가 아니라 B다. 어디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말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they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only through experience.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학습되어질 수 있는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놀이가 제공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린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 정도라서 따로 정리 쓰진 않을게요. 그냥 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것은 통제권, 그리고 equal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시라. 됐을까요? 이건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다음 8번으로 갑시다. 36번이죠. 네, 잠깐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조기님한테 뭘 말해줘야 되는데 불렀더니 안 오거든. 1분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바로 요령이 요거 아니 진짜 불러봐. 들어봐. 뭐라고? 아, 나 이제 소원이 나가시는 거 살았으면 아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낼 거야. 안 했는지 왜 자꾸 내? 제가 한성이랑 치는 거 같았어. 소리 미안. 자, 하나 더 할게요. 봅시다. Like positive habit. 이게 좋은 습관 있죠. 좋은 습관처럼 나쁜 습관도 exist on a continuum of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이게 easy to change와 hard to change의 continuum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수 있는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continue에서 오는구나. 그죠? 연속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기 어려운 것에서 바꾸기 쉬운 것에서 바꾸기 어려운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연속체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첫 문장 들어갈게요. When you get toward the hard end of the spectrum. 이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왜 나왔냐면 컨티넘이란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뭐예요? 범위죠. 이렇게 이 범위에서 이러한 범위에서 hard 쪽으로 가게 됐을 때 Note the language you hear. 당신 이 단어 you hear 당신이 듣게 되는 그 단어 거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잘 신경 쓰시라고. 그 단어가 뭘 말하는 거야? 요거 잠깐만 양쪽에 있으면 삽입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야? 바로 breaking bad habit and battling addiction. 잠깐만 요 단어 breaking이라는 단어와 battling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거 아시겠어요? breaking은 뭡니까? 부수는 거, 깨 부수는 거죠. 봐봐, 깨 부수면 어때요? 사라져요. 어떻게? 한 방에. 이해됩니까? 배틀은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때리고 끝 이거 아니죠. 때리고 맞고 왔다 갔다 쭉 지속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잠깐만. breaking bad habit과 battling addiction이라고 한 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it's as if 어머나 as if에 밑줄 하나 칠까요? 마치 뭐뭐처럼 An unwanted behavior is a nefarious villain to be aggressively defeated. 이거는 마치 이 예상치 않은, 바라지 않은 unwanted behavior,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위가 is a nefarious villain, 굉장히 타노스 악한 빌런이란 말이야. 타노스란 말이야. 이 타노스가 어때요? To be aggressively defeated, 굉장히 공격적으로 패배되어진 타노스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패배되어진 nefarious villain 예를 나왔잖아요. 이게 한 번에 졌어! 튀어가 된다는 겁니까?
질척질척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좀 더. But 그러나 this kind of language 이러한 단어 and the approach is spawn. spawn이란 단어가 뭐 나타나는데 그 만들어내는 산란하는 그 단어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접근법. 한마디로 그러한 방식. 그러한 방식들은 이 frame 동사입니다. 틀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틀거리냐면 these challenges in a way that is not helpful or effective.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단어 선택을 잘해야지 단어 선택을 잘못하고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개념 자체를 잘못 설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좀 더 가볼게. I specifically hope. 내가 특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바람은 뭐냐면 will stop using this phrase. 나는 이런 문장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장? breaking the habit. 습관을 깬다 라는 이런 표현은 쓰지 맙시다. 잠깐만 글의 흐름을 잘 봐. 필자는 이야기를 할 때 틀을 잘 만들어라. 프레임 설정을 잘해야 한다. 그 프레임 설정은 누가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쓰지 말자. 이건 쓰지 말자. 뒤에 This language misguide people.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 language가 뭘 말하는 겁니까? break a habit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습관을 깨자라고 하는 것은 misguide people.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frame. 이 프레임 설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 설정이 잘못된 거야.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The word break. 설명을 좀 더 해보면 그 break란 단어 있잖아요. 그 break란 단어는 sets the wrong expectation. 잘못된 기대감이 들게 해요. 잘못된 기대감. 뭐에 대해서? For how you can rid a bad habit.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This word, break. 이 break라고 하는 단어는 implies. 내포하고 있는 것이 break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if you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한순간에 힘을 빡 가했단 말이야. 많은 힘을 빡 가했어. 왜? 뭐 하려고? break 하려고. 빡 가했어. 그러면 the habit will be gone. 그 습관이 뿅 사라진다. 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 유리가 있어. 힘을 팍 줘서 깼어. 유리는 사라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습관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습관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이거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을 없애면 대학 갑니다. 라는 말을 1년 동안 했어요. 스마트폰을 빨리 없애세요. 창문 열고 스마트폰 던져버리세요. 라는 말을 1년 동안 했어요. 너희가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애잖아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입시다.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맙시다. 라고 다짐하죠. 그 생각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아, 나 게임 그만해야겠다. 핸드폰 게임 그만해야지.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지. 그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단기간엔 되겠죠. 하루 이틀 사실 길죠. 하루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더 심하게 하죠. 이해돼요? 안 되잖아. 습관이 고쳐지는 거 안 된다고. 깨는 게 아니라고요. 깨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습관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However, 별표. 그러나 that rarely works. 그거 효과 없어요. break라고 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희라 이유가 뭐냐면 you usually can rid of 제거라는 뜻입니다. can rid of an unwanted habit. 이 습관은 한 번에 없앨 수 없어요. 뭐를 통해서? by applying force one time. 한 번에 힘을 빡 줌으로써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다시.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습관을 내가 고치기라고 표현할게요. 고치기. 습관 고치기를 하고 싶은데 습관 고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프레임 설정하는 거.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프레임 설정을 뭘로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말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 요 프레임 설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그런 맥락에서 필자의 주장이 나오죠. 요 글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break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이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break란 표현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다만 그 break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break가 의미하는 바는 맞아요. force, one time. 한 번에 힘을 팍 가하는 거. A lot of force, one time. 한 번에 힘을 팍 가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연속체 속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continuum,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지문도 36번이니까 순서 정하는 문제였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할게요. (40번입니다) 40번 볼게요. 요 질문 대단히 흥미로워요. 요 질문 재밌습니다. 요건 1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먼저 읽어보세요. 자, 됐을까요? 봐봐. 우리 아이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위와 아래. 아이들이 구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앞, 뒤는 구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이걸 해요? 못해요?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방향성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방향성인데 유독 얘만 좌우만 구별을 못하더라. 왜?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겁니다. 가볼게요. 처음에 young child, 한 아이가 may puzzled, 당황스러워하죠. 언제? when asked, 분사검입니다. asked니까 요청을 받은 거야. 뭐 하라고?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ion of right and left. right와 left에 대해서 구별해봐. 애들이 구별을 해 못해요? 못하죠. 잘 못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 야, 밥 먹는 손 이렇게 해줘야 되죠. 밥 먹는 손 뭐야? 오른손. 전 왼손잡이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잠깐만, 근데 질문 하나 합시다. 야, 오른손이잖아요. 왜 오른손이에요? 맞아요. 이게 올은손이에요. 올은손에서 오른손이 된 거고요. 왼손은 뭐예요? 맞아요. 바깥 외자 쓰는 겁니다. 외진손이에요. 주류가 된 손, 오른손, 외진손, 왼손입니다. 이게 영어에 똑같이 적용되죠. 올바른 손, right hand. left가 뭐예요? 남겨진 손이죠. 오른쪽을 하고 남겨진 게 레프트 핸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실제로 왼손잡이들 이렇게 막 약간 왼손으로 밥 먹으면 이렇게 혼났죠. 뭐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바뀌긴 했죠. 왼손잡이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구별해 보세요. 왼손, 오른손. 밥 먹는 손이라고 해줘야 되죠.
But 그러나 the same child 그 동일한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에선?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up and down and back and forth. 이건 잘해요. 이건 저 얘만 못해. 뭐야? Scientist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영아 정차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this occur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발생하냐면 비록 양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같지 않지만 그냥 밑밥 까는 거야. Although we experience three dimensions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only two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두 가지 요소 딱 두 가지 요소만 우리의 진화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잠깐만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뭐겠어 얘네들이겠지. 요 두 가지는 어디 우리의 진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인 거죠. 에?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The vertical dimension. vertical이 뭡니까? vertical 위아래. 그 vertical dimension are defined by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지는 vertical dimensio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mobile species, 이 이동하는 그런 종에서 the front back dimension, 앞뒤라고 하는 것은 as defined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 감각적인 그리고 먹는 그런 메커니즘의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존이라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These influences, 잠깐만요. 대명사 항상 선행사. These influences our perception.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versus horizontal. versus가 이거야. 오케이? vertical과 horizontal의 개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far versus close. 가까운 거와 먼 거.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And 그리고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위쪽에서 위험한 거. 어떤 거? 야 저기 독수리가 너 잡으러 온다. 이렇게요. 까마귀가 너 쪼러 온다. 이런 거요. Or below. 저 아래요. 어떤 거? 야 뱀 지나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 아래는 중요했던 거야. 생존과 관련되니까. 됐어요? 뒤에 however. 그러나 누구 얘기 나오겠어? 여기 생존과 관련돼. 그러나 여기에 however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러나 the left right axis 좌우의 축이라는 거잖아. 좌우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본질적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다라고 옆에가 뭐 어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게 좌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 근데 봐봐 이런 거지. 잘 생각해봐. 너희가 보기에 지문은 나의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나의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지문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굉장히 많이 가변적이야.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 다르죠. 봐봐. 너희가 보기에 인지, 나의 인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독수리 온다. 우리 위에 있어요, 저기에. 뱀은 우리 밑에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 그럼 얘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곰이 A bear is equally dangerous from its left or the right side. 그러니까 이 곰이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똑같이 위험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독수리는요. 저 위에 있는 애랑 요 눈앞에 있는 애랑 누가 더 위험합니까? 근데 눈앞에 있는 게 위험하겠죠. 이해됩니까? But 그러나 not if it is upside down. 위아래에 있으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실 말이야. One observing a scene containing plant, animal, and man-made object, such as cars or street signs.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we can only tell when left and right have been inverted.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상태로 인식할 수 있죠. If we observe those artificial items, 그렇게 인공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 뒤집어졌을 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Having effect. 잠깐만. Having 이렇게 나왔다.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조금만 써먹어 볼까요?
having 나오자마자 어디까지 따라가 봐야 돼? having affected the evolution of our spatial perception 끊어주고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 위아래 앞뒤 그 차원은 are easily perceived 쉽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의 축 which is not significant in nature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come instantly to us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바로 지나가지 마시고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어디? having affected에 잠깐만 밑줄 쳐주시고요. 이거 분사 구문 맞아. 분사 구문 맞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어에서 have pp가 들어갔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전 사건. 그러니까 다시 이 진화라고 하는 공간적 감각의 진화라는 것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이전에 받았던 겁니까? 이전에 받았던 거죠. 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having affected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라고. 됐을까요? 오케이? 요겁니다. 되셨죠?